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시어 저희를 빛내주신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한국공법학회 김대환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이헌환, 김중기, 송기춘 교수님 그리고 발표를 맡아주신 김문현, 이영록, 이경규, 전동익 교수님 그리고 그 밖에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장 문희상입니다. 눈부신 태양 아래 녹음이 불거지는 7월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개최되는 공동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김대환 한국공법학회장 그리고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와 토론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모태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주권 대민의 정신을 담아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통해서 우리의 조국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임시헌장에는 여성인권, 차별철폐, 평등과 자유, 국민의 의무와 선거권, 사형과 폐형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00년 전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선구적이며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국가의 헌법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문명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29인의 통찰력과 쾌활함이 깃든 대한민국의 이정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것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국의 백성을 공화국의 주인으로 바꾼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시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정치체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국가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의 사상의 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의정원은 조국 강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 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입니다.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구현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의 특별한 해입니다. 바로 내일은 제72주년 재헌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공동학술대회가 매우 시적절하며 뜻깊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공보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체의 공동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환 한국공법학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오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김하중 입법조사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공법학회 고문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독립의 생각자들이 민국 원년을 선포한 이래 100주년이 되는 민족사에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해에 대한민국 공법학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한국공법학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성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한없는 기쁨으로 여기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크게 축하하고자 합니다. 독립의 생각자들이 선언하고 다짐한 바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한 것은 바로 3.1 독립선언에서 비롯된 것이고 3.1 독립선언은 대한인민의 주권적 자각이었던 것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대한민국을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으로 선포한 것은 그 당연한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보시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제 뒤편에 보이는 이 글자는 바로 나라 국자입니다. 그 나라 국자를 제 딸에게 부탁해서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무력도 아니고 인왕도 아니며 결국은 민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무원 교육 같은 데 가면 항상 이 글을 보여주고 묵곤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저 자가 올라와 있어요. 국자라고 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국자는 바로 민이 주인이 되는 저런 국자여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원년인 1919년 9월 11일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의 제함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민심을 얻으면 백성이 복종하지만 민심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민군을 버린다는 정도전 선생의 정보위의 정신으로 멀리 500년 세월을 거쳐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사입니다. 이래 100년 우리는 독립의 생각자들이 그렇게도 염원한 남녀, 노소, 계급의 차별이 없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위해서 분투해 왔습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마침내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었고 최고 권력자를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하게 되었으며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마침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정신적 전통은 가깝게는 100년 전 민족의 생각자들이 나라를 잃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굽히지 않은 결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저 임시헌장의 선서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땅히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공법정신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치적 대립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20세기 초의 좌우 이념 대립의 잔상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단호히 떨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우리의 의회주의적 전통을 조속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지금 또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호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00주년과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정신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지 인류 보편의 가치에 비춰볼 때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보편 타당한 것인지를 자각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0년 전 의회주의의 맹화를 뿌린 선각자들을 추앙하듯 100년 뒤 후손이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100년 전 임시헌장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받은 정신적 유산이 아닐까요? 오늘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미래 100년의 깊은 역사적 사명감이 다시 한번 솟구쳐 오르기를 강하게 고대에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